사주와 취업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자평진전 2권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2권의 1절에 해당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평진전에서는 이런 사주를 볼 때 이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또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걸 예측을 할 때 이 격국의 고우절을 가지고 사주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격을 찾아내는 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 바가 있죠. 이렇게 격을 찾아냈으면 그 격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이룰 성자 성격이라고 그러죠. 격이 이루어지게 하는 에, 글자가 이른바 상신이라고 그러죠. 적천수적 표현에서는 이걸 용신이라고 하죠. 그러나 자평진전에서는 격을 이루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상신입니다. 이 상신을 찾아내는 그 원리도 재관 인식은 수운용하는 측면에서 이 상신을 찾아야 되고요. 어, 살상겁의는 역용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 상신을 찾는 거예요. 이 수운용과 역용 역시 이 상신을 찾아내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가 죠 지난 영상에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렇게 격국이 자평진전에서 용신은 곧 격국이거든요. 이 격국이 이루어졌는지 깨졌는지 깨졌으면은 어떻게 다시 격을 성격시키는지 그걸 공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절에서는 이 재관인식, 살상겁인 모두에 대해서 성격, 패격 이렇게 성격이 됐다가 다시 패격으로 바뀌는 경우는 이 귀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패격이 됐다가 성격으로 바뀌는 거는 이 구웅의 신인 이 상신이 있어서 그래요. 요 상신이. 예, 이런 걸 이 재관 인식 또 살상겁인 8개의 이 격에 대해서 모두 이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양이 많아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핵심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상겁인 중에서 재관인식 중에서 지성보도 이 정관격을 우선 설명을 해요. 예, 예부터 정관격을 가장 귀격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관격이 어느 때 이루어지고 어느 때 깨지고 깨졌으면 어떻게 다시 이렇게 그 성격으로 만들 수가 있는지 그걸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다 지난 영상에서 월지 격은 전적으로 원령에서 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2절에서도 용신은 격이라고 했죠. 격은 전적으로 이건 이제 찾을 신자죠. 전적으로 찾는다. 원령에서 찾는다. 여기는 찾을 신자. 1절에서는 구할 구자로 이렇게 돼 있죠. 구하는 거나 찾는 거나 이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격을 찾는다는 얘기죠. 이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 원령에서 격을 찾고 격을 찾았으면은 이 나머지 이런 글자들을 원령에 배합해 보면은 연간이나 연지, 월간, 일지 등등 나머지 이 월령 제외놓고 7글자. 그래서 그냥 사주라고 표현한 거죠. 이 사주를 월령에 그 대입시켜 놓고 보면은 반드시 성과 패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성격이 있을 수 있고 이 패격, 즉 격이 깨트러진 거, 깨진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성은 이제 격이 안 깨져서 격이 이뤘다는 거죠. 이루어져 있다. 이 좋은 사주 요건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 절에서는 어느 때 정관격이 성격이 되느냐, 어느 때 정관격이 파격 또는 파격이라고 그러죠. 격이 깨졌다. 또 어느 때 이렇게 격이 성격으로 됐다가 다시 격이 이 패격으로 바뀌느냐. 또 격이 깨졌는데 파격인데 예, 어느 때 다시 성격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 바뀌느냐. 그걸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 정관격이죠. 이렇게 원령을 이렇게 왕지, 생지, 묘지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격을 잡는 게 좋습니다. 왕지는 지장간이 여기와 본기로 있는데 이 유구면에 이제 경금과 신금이 있죠. 그래서 이 격을 잡을 때는 왕지는 본기만 취급을 한다. 여기는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경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딱 그래서 좌우묘유는 왕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본기만 인정을 해요. 두 개 인정하는 데가 오화죠. 오화는 기토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본기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신사에는 이제 생지죠. 여기는 본기로 우선을 하지만 본기가 천간으로 투관되지 않고 중기가 나오면 중기 인 속에는 병화가 있죠. 병화하고 무토가 인에서 장생지기 때문에 이 중기만 중기가 투관되면은 본기가 투과되지 않고 중기가 투구됐을 때는 그것으로 중기로 격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왕지, 생지, 여기는 묘지라고 그러죠. 묘지는 이건 뭐 본기는 당연한 거고요. 본기가 투관되지 않고 역이나 중기가 투관돼도 인정을 한다. 그래서 잡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여기 지장간이 없는데 을개무가 있는데 여기 개수가 아니라 임수가 투관돼도 요거는 투관으로 인정을 하죠. 이게 자평진전 1권의 음양의 생사 편에서도 설명을 했고요. 촌간의 왕세 강약 거기서도 표현을 했죠. 어떤 글자가 그 통분으로 될 수 있는 게 이게 적천수와 자평진전 논리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양가는 묘를 보면은 근을 삼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에서 임수가 나와도 이게 정관격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다 이제 앞으로 헐 요소입니다. 지난번에 이 논리에서는 이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제 또 차차 누누이 반복될 겁니다. 예, 이제 하나씩 보죠. 격이 어느 때 성격이 되느냐, 무엇이 정관격의 성격이냐, 그걸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요, 예, 정관격은 재성을 만나거나 인성을 만났으면 성격이 된다는 거죠. 재성을 만나거나 인성을 만나거나. 그러니까 이 재관 인식은요, 이른바 길격이라고 하죠. 이 내 길격은 아, 좋은 거니까 생해주는 정관을 생하는 게 재죠. 재의 생을 받거나 아니면은 정관이 생한 겁니다. 예, 정관이 생한 거니까 인성이 되죠. 자기가 생한 것은 이것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 논리는 지난 영상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죠. 이 식상으로부터 극받는 것을 이 인성이 이걸 극해가지고 정관이 얘네들이 극하지 못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그 재관 인식은 자기들을 생해주는 것과 자기가 생한 것 중에서 상신을 우선적으로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격이니까 정관이니까 재성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정관이 재성을 만났다. 이게 봉자가 만났다는 거죠. 만날. 정관이 재성을 만났다. 재생을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정관격이 성격이 된 거죠. 재성을 만나거나 정관격이 이렇게 인성을 보거나 이렇게 금생수 인성을 보거나 이게 정관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화가 화극금으로 정관을 극하려고 그러면은 이 수가 화를 극함으로써 금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이른바 정관이 인성을 쳤다. 그래서 정관폐인입니다. 이게 폐가 이게 찼다는 거죠. 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찰패입니다. 차고 있다. 이건 만났다. 정관이 재성을 만났다. 그래서 정관 봉제라고 그러고요. 정관 폐인. 그러니까 정관격은 재성을 보거나 재성을 만나거나 여기 인성을 보거나 정관격이 성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and 지지에서는 형충파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형충파해가.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봉제, 재성을 만난 거고 이건 인성을 본 건데요. 재와 인이 재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으면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에, 제극인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요. 이런 경우는 무토가 을이라는 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어서 임수를 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재와 간이 이렇게 같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극인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성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족천수 그 원문에 나오는 사주예요. 족천수가 아니라 차평진전 심희촌 선생이 그 원문에서 예를 들어온 그 사주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와 아, 인성 간의 그 관계에 따라서 다양한데요. 요거는 이제 이 정관기억이 어느 때 이루어지고 어느 때 깨지고 어느 때 성중유패 폐중유성 이 원칙적인 거를 다 공부를 하면 4권에서 지금 이제 2권을 하고 있는데요. 4권에 가면은 이제 정관기억에 관해서 자세히 정관기억의 그 운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전을 공부하려면은 지금 여기에서 다룬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게 이제 뭐 수학에서 구구단이라고 할까요? 그냥 디폴트예요. 여기서 지금 다루는 거지. 어느 때 격이 이루어지고 어느 때 격이 깨지고 그거는 자세히 알아야 정관기억 이 재관 인식은 제 4권에서 상세히 다루고요. 살상거비는 그 5권에서 다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재와 이렇게 봉제를 하든지 폐인을 해야 관격이 성격이 된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봉제 재성을 만나고 인성을 만나고 재인을 이렇게 떨어져서 만나고 이게 다 천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얘를 이렇게 드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재를 지지해서 만나면요, 이게 이제 진토나 뭐 술토를 만나면 이게 유술 그 해가 돼요. 형충파해에서. 이게 지지는 합이나 형충파해를 주로 논하고 천간은 생극자를 논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게 적천수나 자평진전에서 모두 이런 논리에 입각해서 사주를 분석하는데요. 이게 지지에서 재를 보니까 간목 입장에서 진토나 술토는 재성인데 술이 오면은 이게 유술 해가 되고요. 진이 오면은 진유 합이 돼요. 육합이 돼요. 여기 해나 여기 합에 해당하는 죠. 여기도요. 이게 이제 인성을 보는 거죠. 지지로 내려오면 이제 자수로 보면 이게 자유파가 되죠. 자유파, 이 파가 되죠, 이게. 그래서 어, 지지에서 형충파 해가 또한 없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 형과 충을 위주로 보고 이렇게 파나 해가 있으면 이걸 파격, 패격이라고까지 얘기는 안 해요. 이 점이 이게 이제 척전수 아니 자평진전 원문에는 형충파해가 없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에, 지지 이 네 글자에 형도 없고
충도 없고 파, 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평진전에서는 형과 충 위주로 보고 파, 해는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하지 그다지 강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즘 맹파에서는 이 해를 이제 천이라고 그래서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예를 들을 때는 이거는 다 지지에서는 이 형충파해 이 문제로 환원되기 때문에 주로 예를 들을 때 재성을 만난다, 뭐 인성이 있어서 정관 폐인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천간 위주로 예를 드는 게 이거에 여기 있어요. 예. 이렇게 재성을 만나면 이게 봉제를 한 거죠. 봉제를 만났다는 거죠. 정관이. 정관 봉제. 이건 인성을 쳤다. 정관 폐인을 한 거죠. 찰패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정관격이 성격이 되는 걸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신금이 없어도 이 신금이 없어도 없으면 정관격이죠. 근데 이 신금이 천간으로 투했어요. 뭐 여기로 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간으로 투해도 투한 것 자체가 이 정관격을 완성시켜서 성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 투관이 되면은 이 원래 그 원령 입장에서는 투관된 이 신금이 자기한테 100% 주는 거죠. 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준다는 얘기죠. 시행을 해준다는 거죠. 행동을 해주면 일을 해주면 그 효과를 이 원령이 받게 되는 거죠. 받으면은 대신에 이 신금한테 록을 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자평진전 1권의 1절에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천간과 지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여기 이제 인성을 차가지고 관성을 보호하는 거나 여기 재성으로 생을 받는 거나 얘네들을 이 관성이 여기서는 보호받고 여기서는 이제 생을 받으니까 강해지잖아요. 이 천간으로부터 시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 신금으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투 됐다는 거, 투 관 된 것 자체가 정관격이 이루어진 거죠. 요 자체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런지. 이것은 자평진전 1권의 1절 처음에 그래서 이 자평진전은 굉장히 그 벽돌 쌓기처럼 논리적으로 돼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1권을 전제로 2권을 쌓고요. 1권을 전제로 2권을 쌓고 2권을 전제로 3권, 4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자평진전 2권이 격이 어떻게 이루어 성격이 되느냐, 격이 깨지느냐 이런 걸 노는 그 정리해 놓은 게 자평진전 2권인데요. 1권을 공부하지 않고 2권만 봐서는 이런 논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왜 이렇게 여기에는 분명히 이게 투관됐다 소리가 없거든요. 성격이. 이따가 이제 아, 이게 성종 그 성격이 됐는데 이게 이제 성격이 됐죠. 성격이 됐다가 폐격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병화가 있어서 이게 병신합을 하면은 요 자체로 성격이 됐다가 병신합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파격이 되는 거예요. 성격 됐다가 병신합으로 거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격에는 안 나와 있으나 이 파격에 성중유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 해석하면은 이 투관도 성격이 된다. 이걸 좀 이따 이제 나오니까요. 이거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한 이 형충파인데요. 무릇 이 사주 가운데 형과 충은 모두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지. 이 형충파의 중에 특히 형과 충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일권에 나오는 얘기죠. 아, 용신을 형과 충을 하면은 용신은 뭐죠? 월령이라고 그러죠. 월령. 월령을 월령을 형충을 하면은 더욱더 나쁜 것은 이게 형과 충은 아름답지 못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월령을 그 형충하면은 더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더 안 좋다는 거죠. 더 안 좋아져서 격이 깨져 버린다. 파격이 된다는 얘기, 파격.
예, 1권의 그 7절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격이 되려면 원령이 형충을 얻어맞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파, 해까지 나오는데요. 파,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없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 지지가 한 글자로 이렇게 뭐 병신, 병신, 병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을 수 있죠. 대부분은 이 형충파해 중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파해는 건너뛰고 그렇게 심도 깊게 보지 않고 형과 충 위주로 봐요. 그래서 원령이 형충 맞았다. 그럼 바로 합격입니다. 이렇게 봉제하고 폐인하고 이렇게 투관이 됐으면 이 밑에서 형이나 파를 맞으면은 아니 저기 형이나 충을 맞으면 이거 충 이게 묘가 있으면은 묘의 충이죠. 똑같다고 그래도 이게 재성을 얻어서 성격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바로 합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형이 없어야죠, 여러분. 오하루를 만나가지고 이게 충을 맞아도 역시 합격이죠.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오면 이제 자유파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파격, 이 형충파에 여기 정관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형충파해가 없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파나 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대부분 형과 충 위주로 가서 형충이 없으면 성격으로 보는 거예요. 봉제하고 페이는 하면은 투관했으면은 어, 월령이 충이나 해를 얻어맞지 않으면은 격이 이루어졌다. 성격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루어진 성격을 봤고요. 어느 때 격이 깨졌느냐, 깨트러졌느냐, 어느 때 파격, 격이 깨졌다. 또는 이 패격이라고도 같은 얘기죠. 이 성격의 반대죠. 성격은 격이 완성됐다, 이루어졌다. 격이 이거는 안 이루어지고 깨졌다. 패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관이 상관으로부터 극을 받는 것을 만났거나 이 얘기죠. 이게 정관인데요. 이게 상관으로부터 극을 받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른바 여기 상관으로부터 극을 받는 거죠. 이게 상관경관이라는 거 흔히들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관이 만났다. 상관의 극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관봉상극이라는 게 이거죠. 관이 봉 만났습니다. 여기 관이 봉 만났는데 상관으로부터 극을 받는 것을 만났다. 극을 받는 것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격이 이제 이루어지려면은 재성을 만나거나 어, 그 인성을 차거나 그럼 이제 그 두 가지인데 예, 그리고요 이제 요거는 요거 설명할게요. 이게 폐격이 정관격이 깨지는 경우는 상관으로부터 극을 받거나 지지가 형충을 만나거나 그러면 관격이 정관격이 폐격이 된다. 이게 관이 극을 받는다는 것은 천간에서는 이렇게 상관으로부터 갑의 상관이죠 정관은 극을 받는 거죠 요게 지지로 오면은요 양인으로부터 극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갑의 양인이 묘목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에, 천간에서는 을목을 양인이라고 하지만 이게 을목이 지지로 내려오면 묘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지지로 와도 이걸 양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게 충이 뭐냐? 이렇게 양인은 이렇게 묘유충이 되죠. 이게. 그래서 이 충의 본질을 심유천 선생은 삐딱하게 본다는 거죠. 묘하고 유가 저놈들 이게 상대방 나한테 뭐 해볼 건 없나 이렇게 삐딱하게 정면으로 온전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게 사선으로 뭔가 조금 시비 걸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대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대하는 것이 충이다. 그러면서요. 이게 부딪히고 쏜다는 거죠. 이게 격사한다는 거죠. 이건 쏜다는 거죠. 이거 부딪힌다, 때린다, 두드려 뭐 충돌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뜻을 가진 것이 충이라는 거죠.
선하고 선생은 그냥 충이라는 거는 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부딪히던, 충돌하던, 부수던, 쏘던, 이게 극의 개념하고 유사하죠. 천간에서 이렇게 화극금을 하듯이 상관하고, 지지에서는 이것이 충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보면 둘 다 천간으로부터 원령이 극을 받든지, 지지로부터 극을 받는 것도 이것도 천간 개념으로 충을 극으로 극이라고 표현하면 설하고 선생처럼 이것도 역시 극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묘유 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관이 상간으로부터 극받거나 이건 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지에서는 이렇게 이게 형충 이게 특히 충이 되는 거예요. 극은 이런 경우도 이제 패격이 되는 거죠. 정관격이 깨진 거예요. 요 자체가. 그래서 관이요 만났다 형충을 만났다는 거죠. 이거는 충을 만난 거고요. 여기는 잠이 형을 만난 거예요. 형을. 그래서 이 정관격이 깨진 거죠. 이게. 근데 여기도 요것만 얘기했어요. 정관격이 파격이 되는 것은 천간에서 상관으로부터의 극을 받는 경우나 지지에서는 월령이 형이나 충을 당한 경우만 관격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이제 관살이 혼잡돼 있다. 이게 섞여 있다는 거죠. 칠살과 중관 요거는 요 표현은 없는데요. 이게 이제 잠시 후에 요것도 왜 그런 건지 또 나옵니다. 예, 지금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죠. 이거 천간으로부터 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관이 상간에 극 받는 것을 만났다. 예, 관봉 상극이라고 보죠. 상관으로부터 극 받는 것을 만났다는 거죠. 이거는 이게 지지에서는 관이 만났다, 형충을 만났다. 이게 충을 만난 거죠. 묘충을 만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병이 자월 달에 태어났는데 천간으로 임수가 올라와 있죠. 요거를 이게 칠살격이냐 아니면은 이게 정관격이냐 논란이 있죠. 이걸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자의 그 지장간이면 임계가 있는데 임이 투간돼서 이거는 살격, 칠살격, 평관격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자평진전 논리가 아닙니다. 자평진전에서는요, 심희천 선생은 요런 경우, 이거는 정관격이에요. 정관격. 요 자체가. 정관격이고, 그랬잖아요. 이게 좌우묘유는 이 본기가 투관돼야 돼요. 본기가 투관되지 않고 이게 여기가 투관되면은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보냐? 이건 이 원령에 의해서 정관격이고 실살이 섞여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관과 살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혼자. 관살 혼잡이 이 경우예요. 이 경우. 보통 이렇게 되면 관살 혼잡이 정확하죠. 이렇게 본기가 투관됐고요. 어, 여기도 관과 살이 섞여져 있다. 이 경우를 예를 설하고 선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를 많이 들죠. 이 경우를 이게 칠살격으로 보는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 지난 일권의 그 음양의 생사, 양간과 음관 그거에 그 생과 사, 생황미호조를 얘기를 한 거죠. 즉 12운성을 얘기할 때 음간과 양간의 12운성이 다르다. 어, 양간은 순행을 하고 음간은 역행을 한다. 이게 자평진전의 논리예요. 그런데 적천수의 논리는 이렇게 식간의 생황묘절 12운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오행의 12운성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요, 역행하는 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호태법이 다르죠. 그런 입장에 서면은 요거를 어, 칠살격으로 보는 거죠. 평관격. 그러나 심희천 선생 자평진전에서는 이건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에 에, 평관이 아울러 있어가지고 정관과 칠살이 서로 섞여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정관은 나의 목숨의 근원, 원천인 재성이라고 그랬죠. 나의 양명지원이라고 그러죠. 양, 기를 양자, 명, 나의 목숨명.
운명을 기르는 그 원천이 재성이거든요. 그 재성을 이 겁재가 뺏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정관이 겁재를 극함으로써 내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은 나를 보호하는 기능이 센 거예요, 이게. 반면에요, 편관은 나를 보호하기보다 나를 극하고 못 살게 구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이게 살이에요. 편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편관을 나를 죽인다 그래서 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섞여 있으면 관살이 혼잡돼 있으면 얘네들이 이게 어, 나를 도와주겠다는 것인지 정관은 나를 도와준다는 의미가 더 큰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건지 이게 헷갈리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관이 섞여 있으니까 청어제가 맑지가 않다. 이게 탁하다는 거예요, 탁하다는 거. 이게 적천수적 표현이거든요, 이게. 적천수는 청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 이렇게 혼잡 섞여 있으면은 정관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인지 나의 양명신을 지킴으로써 아니야 이게 이 칠살이 있어서 나를 칠살이 있고 그러면 이 정관도 아주 편화가 돼가지고 칠살화 돼서 나의 그 겁제 내 재물을 지켜주기는커녕 이제 정관도 나를 극하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살 혼잡이 되면은 파격이에요, 파격. 왜 여기 원문에 천간에서 상관의 극을 하든지 지지에서 원령이 형이나 축 맞은 것만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이 두 경우만 폐격이라고 했는데 이 혼자 이거를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간의 경우도 또 나와요. 예. 이거는 이제 천간으로부터 상관으로부터 극을 맞은 거죠. 요거죠. 이게 관이 봉, 상극, 상관의 극을 만난 경우죠. 그리고 그 정관이 봉 만났다는 거죠. 형충을 만났다. 묘유충, 이 충을 만났네요. 요거는 관살이 혼잡이에요. 이렇게 관살이 혼잡. 요 자체로. 그럼 이게 자수가 나의 재물을 지켜주겠다는 의미인지 여기 칠살처럼 이제 같은 공간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를 보호해 줄지 나를 공격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보통 정관이 이렇게 같이 있고 그러면은 정관도 나를 극하는 쪽으로 작동될 여지가 큰 거예요. 정편이 섞여 있으면 편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자체로 성격이 됐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투 간다면 성격이 된 거다. 근데 이게 하나가 더 있어. 이게 여기서는 무겁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듭됐다는 겁니다. 주역에서 중천건, 중지곤, 거듭됐다는 거죠. 상계와 하계가 거듭 두 개가 나란히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이 중첩돼 있다, 거듭돼 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것도 탁하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편화된다는 거예요, 편화. 그럼 정관이 두 개 있으면은 정관이 나를 내 목숨의 원천인 근원인 재성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재성을 뺏어가는 겁재들을 극해서 내 재물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얘들도 이게 편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켜주기는커녕 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중관도 역시 정관격의 파격이다. 패격이다. 이게 이제 저 사권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권에는 이 중간의 개념은 없어요. 이제 잠시 후에 이 혼잡이 되면 왜 합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제 성격이 됐는데 패로 바뀐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중유패라고 그러죠. 성격이 됐는데 합격으로 바뀐 경우. 성중유패라는 것은 반드시 이게 띠대자요. 찾다는 거죠. 기신을 찾기 때문에 기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기신 때문에 파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떤 걸 예를 들느냐. 정관이 봉제하면은 정관 봉제로 여기 봉제했죠, 여기. 그래서 성격이 됐죠. 처음에 한 거요. 그래서 성격이 됐어요. 정관격이 이제 이렇게 졌어요.
그랬는데 다시 이게 패격에 해당하는, 파격에 해당하는 정관이 상관의 극을 만난 거예요. 상관의, 이 상관을 만난 거죠. 이렇게. 예, 정관격이죠. 이게 재생관 해가지고 재생을 받아서 재성을 만나서 성격이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다시 상관으로부터 극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격이 됐다가 상관의 극을 맞으니까 다시 파격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성중유패거든요. 그걸 얘기를 했고 이제 투관이 됐죠. 이 투관 자체가 아까 성격이 됐다고 그랬죠. 이렇게 관이 투했어요. 이 투한 것 자체가 성격이라고 그랬죠. 아까 성격에서 봉제하거나 인성을 찾거나 폐인했거나 재성을 받거나 이 두 가지만 얘기해 놓고 그다음에 뭐 지지는 형충이 없어야 된다. 그래도 투관 이거 기억해 놓으라고 그랬죠. 요거를. 예. 여기서 봐요. 투관 자체가 격이 이루어졌다가 또 합을 만났다. 성중 이 투관 자체는 성이라는 거예요. 성격 격이 정관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어느 경우에 성격이 되느냐 이 문장 속에는 없지만 여기 성중유패 여기에 보면은 여기 관이 투했다 요 자체가 정관격의 성격이 됐다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심일전 선생은 이 표현을 할 때 군더더기 없게 표현을 해놨어요. 좀 공부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런 걸 놓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체로 이제 성격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합이 돼가지고 이게 봉합을 만나게 이게 병신을 합해가지고 이게 이제 합거가 된 거죠. 지난 천간합의 그 1권의 4절, 5절에서 천간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돼 있죠. 천간합의 원리 1, 2, 3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일간을 제해놓고는 이게 다 한신이라고 했죠. 삼명통행. 이 심희천 선생도 그 논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신끼리 합을 하면은 기반이 된다는 논리 하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반이 돼서 정관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이게 얘가 내 양명지원이 내 목숨의 근원인 재물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관이 겁재를 극함으로써 얘들이 못 뺏어가게 이렇게 합으로 기반이 됐기 때문에 합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이 청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청하지 못하다 관이 내 재물을 안 지켜준다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파격.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격이 됐으나 다시 파격으로 바뀌는 거 성중유패 지금 이게 두 경우를 얘기하고 있죠. 두 경우. 요 경우하고 요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성격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 있죠. 정관은 아 재성을 봐도 봉제하거나 폐인하면은 둘 중에 하나 하면은 정관격이 성격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폐인을 했어요. 그러면 성격이 됐죠. 이 폐인했는데 다시 상관을 보는 경우 어떠냐 여기처럼 봉제했다가 성격이 되는 데는 봉제를 하든 폐인을 하든 둘 다 정관격이 성격이 되는데 봉제한 경우는 나중에 상관을 보면은 파격으로 바뀌고 여기 폐인한 경우 상관을 보면은 역시 파격이 될 것 같으나 이거는 성격이에요. 왜 그러느냐? 수국화 내지는 정임합을 하기 때문에 해서 이 상관을 그 합반 내지는 극을 해가지고 이 상관이 정관을 극하지 못하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는 요 경우는 이게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상당히 논리적으로 돼 있죠. 정관이 성격이 되려면은 봉제하거나 폐인해야 되는데 성격이 되는 경우 됐다가 다시 파격으로 바뀌는 경우 이 폐인했다가 이 상관을 만나면은 이 상관은 역시 이 상관은 폐인 때문에 얘들이 극을 해서 이 상관이 정관을 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성중유패는
요 경우와 요 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두 사례만 있는 거죠. 요거고 요거. 네. 그래서 성중유폐가 그렇고요. 여기에 보면은 아, 투관 이 자체가 요 자체가 이렇게 정관기억이 이루어졌다. 성격으로 보고 있다. 이거를 유념하셔야죠. 그래서 여기 성격에서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이걸 굉장히 성중유폐 이게 이제 얘가 귀신이죠 이게 귀신을 지녔기 때문에 꺼리는 싫어하는 신이라 이거죠. 이게 귀신이죠. 귀신을 휴대했다. 찾다. 귀신 때문에. 예. 이 병화도 귀신이죠. 예, 이제 파격이 됐으나 다시 성격으로 바뀌는 건 구웅의 신이 있어서 그렇다. 이 구웅의 신을 상신이라고 그러죠. 그 한 글자로 인해서 격이 이루어지니까요. 예, 이제 관이 상관을 만나면은 파격이죠. 여기 봐요. 관이 합격이 되는 것은 천간에서 상관의 천간에서 상관을 보거나 지지에서 형충을 만나면 합격이라고 했죠. 예, 천간에서 상관을 봤어요. 이렇게 상관을 봤어요. 이 자체가 합격이에요, 합격. 격이 깨졌어. 그런데 인성이 투해서 이거를 해소한다는 거죠. 해소한다. 정임합 내지는 수국화로 이 상관을 이건 이제 정임 합을 하면 이게 합제예요. 합으로 통제한다. 이건 이제 극제하는 거죠. 개수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극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다시 이게 성격이 된 거죠. 그럼 이럴 경우는 이게 정관폐인이에요. 역시 이 정관이 인성을 본다는 경우는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 정화의 공격으로부터 어, 이 관성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이 정관 입장에서는 이 인성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정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한 것이 이 상관을 극함으로써 얘네들이 정관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정관을 보호해 주는 게 이 인성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합격이 됐다가 다시 이 정관 폐인으로 격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성격이 된 거죠. 여기서 이 자체라 이제 간살이 혼잡돼 있죠. 예, 예. 이게 찹쌀 이렇게 이제 칠살과 섞여 있다. 관살 혼잡이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를 어, 관살 혼잡으로 보죠. 관살 혼잡은 이게 뭐냐면 정관격이라는 거예요. 정관격인데 살과 섞여 있다. 이게 정관격인데 칠살과 편관과 섞여 있다. 그래서 관이 깨끗하지 못하다. 이 자체가 파격이에요. 파격. 그런데 이 합사를 한대요. 그럼 정임합을 하는 거죠. 이게 양인으로 병화 입장에서 정은 양인이라고 그러죠. 이게 양인 합살로 다시 성격이 된 거죠. 이 두 경우를 얘기했죠. 이게 여기서도 이제 예, 봐요. 어, 혼잡되는 거죠. 이게 찹쌀. 여기 폐격은 두 가지만 얘기했죠. 정관이 천간에 상관을 본 경우와 지지에서 형충을 만난 경우 이 두 가지만 얘기해놨는데 이게 폐중 여성 이게 격이 깨졌다가 다시 이루어지는 경우 보니까 여기 혼잡의 경우를 예를 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혼잡을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 구흥편에서. 그래서 역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청각격이 합격이 되는 것은 천간으로부터 상관을 보거나 원령이 형충을 얻어맞거나 아니면 이렇게 관살이 혼잡되거나 이제 정관이 중간 거듭됐거나 이거는 이제 사권에서 설명을 해요. 여기 이권에서는 안 돼 있는데 그래도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요 경우요. 예. 예. 이렇게 정림합을 해가지고 관살 혼잡을 해소를 하죠. 그러면 이 관이 맑아지는 거예요. 봐요.
이게 칠사를 묶어버리고 기반시켜 놓고 정관 하나만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양인으로서 칠사를 없애가지고 정관이 깨끗해진 거죠. 그래서 그게 깨끗해졌다는 거죠. 합살함으로써 관이 깨끗해졌다. 그래서 성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충을 만난 경우, 이렇게 원령이 이렇게 묘유충이나 뭐 형충, 특히 아까 형충파해가 없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파하고 해까지도 모두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지지가 뭐 이게 51만 8,400개의 경우의 수 중에 대부분 파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과 충이 없으면 성격으로 보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파해는 건너뛰고 형충만 얘기를 했죠. 형충이 있으면은 삼합이나 육합으로 형충을 해소한다. 예, 충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합을 하면 되죠. 얘를 합역으로 진요합을 하든지 얘를 삼합으로 뭐 사유합이나 유축합이나 하든지 얘를 육합으로 이게 묘수를 합으로 하든지 얘를 삼합으로 묘미합이나 해묘합이나 뭐든지 그러면 이 충이 풀어집니다. 그러면은 성격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글자가 나중에 이제 그 구상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난 1권의 그 원령 형충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했죠. 1권에서. 이렇게 정관기억이 충을 맞으면 합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얘든 간에 삼합이나 육합으로 이거는 이제 연애 이 묘고 묘술 합을 했네요. 여기는 월하고 이렇게 진요합을 했네요. 육합을 하든 이렇게 이 얘하고 해묘합을 하든 해미합을 하든 지금 이제 월과 사요합을 하든 유축합을 하든 이게 어, 이 충이 해소가 된다는 거죠. 여기 아주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죠. 둘 중에 충이나 형을 만나면 이건 이제 잠이 형을 만났죠. 정관격이 파격이에요. 그러면 똑같아요. 얘를 그 육합을 하든지 이렇게 축이 있어서 자축합을 하든지 얘를 육합으로 하든지 얘를 삼합으로 만나든지 얘를 삼합으로 만나든지 그렇게 하면 이게 형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죠. 예, 묘술합, 뭐 자축합, 육합으로 해소를 시켰죠. 예어고 해묘합, 뭐 묘미합, 이 삼합으로 이 월을 자진합, 신자합 이런 식으로 쉽죠. 이제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형이나 충은 두 글자 중에 어느 것이 됐든 삼합이든 육합으로 충이나 형을 해소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폐중 유성이 된다는 얘기죠. 예. 또 형충만 아니라 이게 형은 충으로 풀을 수가 있고요. 충은 형으로도 풀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묘형인데요. 이렇게 충으로 묘유충 그래갖고 얘를 부셔버리면은 얘가 묘를 유가 와서 묘를 극해서 충으로 부셔버리면은 얘가 없어져서 얘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형이 아니라 해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묘유충인데 에, 그 잠묘형을 해가지고 얘를 기운을 빼버리면은 이렇게 묘유충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 영상에서 EJ라고 그랬죠.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안 좋은 것으로서 안 좋은 것을 다스린다.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게 이렇게 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잠이 형이 있는데 예, 여기 이제 묘가 왔어요. 그러면 이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형과 형으로 양쪽에서 잠요형 이쪽에서 형 그러면요. 요 에너지와 이쪽에서 에너지가 쌤쌤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되죠. 이게 이 형이 해소가 돼요.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엇갈려서 해야 좋습니다. 만약에 이 원령을 근다리면은요, 원령을 잠이 형을 했는데 이거 오화가 와가지고 충을 했다. 그러면은 이 원령이 박살 나는 거죠. 원령 입장에서는 묘한테도 형을 해서 기운 빠진 상태에다가 또 오화하고 또 충으로 또 얻어맞아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낀 거는 묘한테 형으로 얻어맞고
오한테 또그 충으로 얻어맞고 그럼 박살나요. 그런 경우는 해소가 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형은 충으로, 충은 형으로 해소가 돼야 돼. 이게 이제 원령의 형충의 그 폐해 문제점을 어떻게 그 해소할 것이냐. 일본의 마지막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원령이 형충을 얻어맞은 경우는요, 지금 이 정관격에서 이걸 설명을 하고요. 이게 나머지 이제 재성격이나 인성, 식신, 또 살상법인 거기서는 모두 이 원령 형충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뭐 그러나 이걸 모두 이 논리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정관격에서 대표적으로 한 번만 얘기를 해놓고 나머지 이제 제격이나 뭐 인수격, 심지어 저희 살상법인은 흉격이라고 그래서 이른바 상신을 찾을 때 첫 번째로 극하는 극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아까 극을 하려면 천간에서는 정관 같은 경우 이 상관이고 지지로 내려오면 양인이라고 그랬죠. 양인. 아까 묘유충 설명을 할 때요. 그런 경우 보면 반드시 이 충이 수반되거든요. 칠살격, 평관격이나 상관격이라고 그래도 월령이 형이나 충을 맞으면 파격입니다. 그걸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정관격에서 지지에서 월령이 형충 맞으면 파격. 이것은 나머지 격 모두에 다 해당한다. 이른바 흉격이라고 하는 살상급이죠. 평관격, 상관격, 양인격, 뭐 월곡격, 뭐 이런 거기에 모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써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얘기 하지 않겠다. 사권에도 써 있었고요. 지금 이제 사권을 공부를 안 해서 그런데 예, 그 점을 그리고 대부분 이 논리를 잘 알지를 못해요. 어, 어, 이게 격국의 성패, 그 패중유성, 뭐 그 구웅, 성중유패 이런 것만 이것만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게 일권의 내용이거든요. 일권의 내용. 이런 논리를 꼼꼼히 이해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래서요. 이 이제 정관격의 성패 그러면은 이거를 디폴트로 알고 있어야 돼. 가장 기본으로. 정관격 그러면은 어느 때 격이 이루어지는구나. 재성을 만났을 때, 봉제했을 때, 인성을 찾을 때, 패인이 했을 때, 그리고 지지에 형충이 없어야 된다. 이게 지지의 형충, 원령 형충은 아까 그랬죠. 다른데 연이나 일지나 시진 이런데 형이나 충 맞으면은 육친관계나 궁성의 문제로 해결되지만 원령이 형충 맞아버리면 격이 깨져서 박살나요. 그 자체로 사주가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성격 되려면은 재성을 만나거나 인성을 만나거나 그 다음에 투관이 된다는 거. 요세 가지. 그리고 합격은 어느 경우냐? 두 가지다. 이게 뭐 원령 형충 빼면 한 가지죠. 천간에서 상관 만나지 않는 것. 상관 만나면 패격이다. 또 관살이 혼잡돼도 중간돼도. 그러면 이게 형충 빼면 세 가지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죠. 요거까지. 그다음에 이제 성중유패 이게 재성으로 봉제해가지고 됐는데 다시 상관을 본 경우. 아까 투관을 했다가 성격이 됐는데 다시 합으로 다 날아가 버린 경우. 두 가지 요거 꼭 기억해 놓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걸 기억을 해 놓아야 사주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폐중유성은 이게 상관을 만나가지고 상관 만나면 여기 이게 합격이라고 그랬죠. 상관 만나면. 그랬는데 다시 인성이 나왔다. 폐인이 됐다. 그래서 이 상관의 문제점을 해소했다. 폐중유성으로 바뀐 거죠. 혼잡돼 있다가 합사를 시켰다. 당연히 성격이 되죠. 이제 형충을 원령 형충을 합이나 여기는 이제 회 합으로 해지를 했다. 삼합이나 삼합이나 육합으로 해소를 했다. 요것만 얘기를 했으나 일절에서 아까 뭐라 했지? 형충을 형충으로서 해소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형은 충으로, 충은 형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선생님 그걸 설명할 때 EJ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으로. 여기 디폴트로. 우리가 휴대폰 이런 거 사면은 기본으로 그 깔려 있는 거 있죠.
컴퓨터 그 기본 사양으로, 기본 패키지. 이게 각 격에 대해서 어느 때 격이 이루어지고, 어느 때 격이 깨지고, 어느 때 이루어졌다가 깨질 수 있고, 깨졌는데 다시 이루어질 수 있고. 이걸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그 각 운이 왔을 때, 대운이 왔을 때 뭐가 어떻고, 이제 사고에서 그걸 자세히 다루어집니다. 그래 이게 자평진제는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반드시 이 기초 위에, 이 주춧돌 위에 기둥을 올리고 석가래를 올리고 그 대들보를 올리고 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생도 요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거든. 예전에는 이게 정관격이 성격되는 경우 얘기했고요. 그다음 제격이 성격되는 경우가 뭐 있고요. 또 그다음 인성격이 성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있고 식신이 성격되는 건 어떤 경우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정관격이 폐격되는 경우 어느 경우 제격이 폐격되는 거 어느 경우 다 그렇게 설명돼 있어 각각에서. 이게 성중유패도 전부 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분산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로 정관격이면 정관격으로 이렇게 몰아서 놓고 보니까 굉장히 이 체계가 논리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루어지는 게 봉제나 폐인인데 이렇게 봉제 이게 성중유패로 봉제했다가 상관을 만났다. 상관은 천관으로부터 상관 만난 거거든요. 봉제했다가 상관 만나서 이게 성중유패가 된다.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를. 그리고 이걸 보다 보면요. 이게 처음에는 한문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나 예, 이거를 그 뭐 캡처를 하든 뭐를 하든 이게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그리고 글자가 사실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예, 예, 다음 영상에서는 이 재성격의 이 제격이라고 그러죠. 성패와 구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